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죽음을 읽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이유진, 펴낸 곳은 다산북스 출판사. 저자는 한국과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미국에서 정신과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세부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가 된 최초의 한국인 정신과 의사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 높은 성취가 행복의 열쇠라고 믿었고, 적절한 운동량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팀에 따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인 요소는 다름 아닌 관계였다. 연구 초창기부터 참가자에게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한밤중에 당신이 아프거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있다고 대답한 참가자들은 없다고 대답한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행복 수치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했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은 친구가 있을 때 사람들은 신체의 건강을 더 오랫동안 유지했고, 기억력과 같은 인지기능도 쉽게 저하되지 않았으며 노년기의 행복감도 더 높았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없는 이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었으며 기억력도 더 젊은 나이에 더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신체 건강도 좋지 않았으며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수명도 짧았다.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감내하는 역치도 높았다. 이에 반해 외로운 사람들은 통증도 더 쉽게 느꼈고 더 오래 아파했다. 외로움과 고립은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다고 연구팀은 결론 지었다. 외로움은 술이나 담배만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몇 명의 친구가 있고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소수의 친구라도 그들과 얼마만큼 만족스럽고 친밀하며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내 삶에 단 한 명이라도 들어와 있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고 행복을 느끼는데 충분했다. 거울 속에 사는 낯선 노인. 새로운 한 해가 오고 또 한 번의 생일을 맞을 때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원망하고 잃어가는 것들을 애도한다. 달리 생각해보면 생일은 우리에게 세상을 탐험할 시간이 1년 더 허락된 날이다. 못다한 일들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허용되지 않은 시간이 내게 선물처럼 주어졌으니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다.
거울 속에 낯선 나와도 당당히 마주하자. 살아온 시간이 없다면 지금의 나도 없다. 그러니 세월의 풍파를 겪어낸 거울 속 나에게 인사를 건네고 수고했다 말해주자. 혼자가 힘들다면 친구들을 불러 함께 거울 앞에 서자. 낯설어진 서로의 얼굴에 말을 걸고 살아온 세월을 추억하며 다가올 시간을 함께 계획하길 바란다. 베일런트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인과 얼마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함께 늙어가는 좋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나이듦도 견딜만해진다. 오늘을 나답게 살고 친구들을 내 삶에 들이고 일과를 무사히 마친 거울 속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자. 덜 아픈 이별 가능할까요? 나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치료를 잘 견뎌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라는 말을 해주곤 한다.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을 필요가 있다. 남의 시선으로 평가했을 때 내가 어떻게 비칠지 모르고 그래서 스스로를 매일 더 채찍질하는 삶을 살기 쉽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차고 넘치게 들었으며 덕분에 아직 멀었다는 생각은 우리 머릿속 깊이 이미 박혀있다. 나를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의지하고 믿는 누군가로부터 이만하면 충분해.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을 소진하듯 살고 있는지는 세상에 많은 영화와 소설과 각종 뉴스들이 매일 보여주고 있다. 나를 잘 알고 내가 믿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은 결국 건강한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우울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준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나에게 맡긴 환자들의 믿음, 나는 그에 대한 고마움을 나는 인정과 격려로 돌려준 셈이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크고 작은 이별을 한다.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 추억에 담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 실직하는 것, 친구를 잃는 것, 가족의 사망, 연인과의 이별, 배우자와의 사별, 젊음을 잃어가고 신체 기능을 하나둘 상실하며 총명함을 잃어가는 것, 종국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죽음까지. 상실감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평생 겪어내야 할 예외 없는 아픔이다. 잃어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존재들이 고맙고 애틋해진다. 나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내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남은 삶을 의미 있는 순간으로 채워갈 의지를 품어보게 된다. 결국 덜 아픈 이별을 위해 나의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이들과의
대화. 피터는 1962년 콩고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벨기에 사람이었다. 그는 작가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며 사색가라고 소개했다. 2010년 10월 얼굴이 노래지는 것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피터는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담간에 생긴 암이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췌장의 절반, 림프절, 담낭, 담간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12시간에 걸쳐 받았고 항암 치료도 곧장 시작되었다. 치료를 무사히 끝난 이후에도 암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 피터는 상상해 보았다. 지금이 내 삶에서의 마지막 해라면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을지. 그는 더 많은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개발자로서의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답했다.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글을 쓰고 더 많은 책을 펴냈으며 아이들에게 수영과 캠핑하는 법을 가르쳤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했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매 순간 진심으로 대했다. 암을 발견한 뒤 5년 동안 무사히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월부터 그는 마른 기침에 자주 시달렸다. 검사는 곧바로 이루어졌고 담간암이 양쪽 폐로 전이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암은 매우 공격적으로 그의 몸을 지배해갔고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보였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면서 깨달은 바를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무조건 버텨야지. 희망이 있어. 끝까지 싸워.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이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야. 너무 슬퍼. 제발 죽지 마. 이런 말도 가급적 피하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상실이기에 그 자체로 매우 비극적이고 슬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다면 결국 잘 받아들여야 한다. 당시 피터에게는 12살, 9살, 5살인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몇 년의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서서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더 이상 너희 곁에 있지 못하는 날이 올 거고 그날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지도 몰라. 우리는 모두 죽어. 막내 너도 예외가 아니란다. 죽음은 삶의 일부야. 우리의 존재는 레고로 만든 집과 비슷하단다. 집을 자꾸 지기만 하면 더 이상 집을 지을 조각이 남지 않게 되지. 오래된 집은 다시 부수고 무너뜨려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단다. 우리가 죽고 새로운 생명은 또 태어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생의 수레바퀴란다. 피터는 죽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우리에게는 오직 제한된 시간만이 주어졌고 그 시간이 모두 지났을 때 삶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아이들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대화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피터의 투병 생활은 가족과 친구들을 강하게 결집시켰고 암 진단 이후 매 순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냈던 그는 죽음 덕분에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전한다. 피터는 가족들의 작별 인사 속에 2016년 10월 4일 벨기에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죽음이 예고되었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의미가 되어주었던 이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남겨질 이들에 대한 배려이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질 높은 인간관계다. 단순히 여러 사람을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고 식사를 함께하고 일상을 나누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행복과 건강유지에 필수적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데서도 시작된다. 우울감의 반대가 행복감이라는 논리로 생각해보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세상도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긴다. 앞으로 쭉 그럴 것이다. 라는 인지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타인이 아닌 나의 관점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남들의 나쁜 평가는 적당히 걸러듣고 좋은 평가는 크게 받아들이고 오래 기억하며 미래에도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나 자신을 믿는 것이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던 때가 내게도 있었다.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나의 꿈을 이해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모습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나다운 삶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었으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쓰면서 내 행복은 배가 되었다. 그들과 차곡차곡 쌓은 추억들이 나의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죽음을 읽으며 삶을 뜨겁게 갈망하는 좋은 책이었습니다.